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추석 연휴 고부 갈등에 관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이지연 씨, 32살. 결혼한 지 3년이 된 평범한 직장 여성이죠. 그런데 매년 명절만 되면 가슴이 답답해진다고 하더군요. 왜일까요? 바로 시어머니 김순덕 씨 때문입니다. 추석을 일주일 앞둔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 민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군요. 여보, 엄마가 전화하셨는데 올해는 꼭 송편을 직접 만들어 오라고 하시네. 지연 씨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작년에는 잡채, 재작년에는 나물 무침. 매번 새로운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시어머니 순덕 씨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혼자 앉아서 아들 민호 씨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며 이렇게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우리 민호만큼은 절대 빼앗기면 안 돼.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기에는 깊은 사연이 있었습니다. 20년 전 큰아들이 이혼을 했거든요. 그때의 상처가 아직도 순덕 씨를 괴롭히고 있었던 거예요. 드디어 추석 당일이 되었습니다. 지연 씨는 밤늦게까지 정성껏 송편을 만들었어요. 모양도 예쁘게, 속도 꽉꽉 채워서 말이죠. 그런데 시어머니 순덕 씨의 첫 반응이 어땠을까요? 어머, 이게 송편이야? 모양이 영. 우리 민호 어릴 때 내가 만든 송편이 얼마나 예뻤는데. 식구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이런 소리를 들었으니 지연 씨가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연아, 아직도 아이 소식이 없니? 결혼한 지 3년이나 됐는데. 혹시 병원에는 가봤어? 이 말을 들은 지연 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실 지연 씨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거든요. 1년 전 유산을 경험했었어요. 남편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 아픈 기억이 가슴을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순덕 씨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요즘 며느리들은 다 그래. 집안일보다 바깥일이 더 중요한가 봐. 지연 씨가 직장을 다니는 것도 못마땅해 했던 거죠. 이틀째 되는 날이었어요. 지연 씨는 정말 한계에 달했습니다. 순덕 씨가 또다시 친척들 앞에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지연이는 아직 철이 안 들었나 봐. 시댁 어른들께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그 순간 지연 씨가 폭발했습니다. 그만하세요. 온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지연 씨에게 집중됐죠. 저도 사람이에요. 매번 뭔가 잘못되었다고 부족하다고만 하시면서 대체 어떻게 해야 만족하실 건가요? 순덕 씨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이런 버릇없는. 그때 처음으로 남편 민호 씨가 어머니에게 소리쳤어요. 엄마, 그만해. 지연이가 얼마나 노력하는데. 지연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방으로 뛰어들어가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결혼 생활 자체를 포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웃집 박미영 씨였어요. 순덕 씨의 오랜 친구이면서도 지연 씨에게도 항상 따뜻하게 대해주던 분이죠. 미영 씨는 상황을 파악하고는 지연 씨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어요. 지연아, 잠깐만 얘기하자. 그리고는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순덕이 언니가 왜 그러는지 알아? 20년 전 큰아들 결혼 때문에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미영 씨의 설명을 들으며 지연 씨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다른 면을 보게 되었어요. 순덕이 언니는 사실 너를 미워하는 게 아니야. 무서워하는 거야. 이 말을 들은 지연 씨는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의 까칠함 뒤에 숨겨진 두려움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미영 씨의 중재로 잠시 평온해지는 듯 했어요. 하지만 다음 날 더 큰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순덕 씨가 지연 씨 방을 정리하다가 뭔가를 발견한 거예요. 임신 테스터기였습니다. 이게 뭐야? 순덕 씨가 테스터기를 들고 지연 씨를 추궁했어요. 지연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그건 1년 전 유산 후에 혹시나 해서 계속 가지고 있던 거였거든요. 설마 지금 임신한 거야? 순덕 씨의 목소리에 기대감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지연 씨는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 순간 순덕 씨의 얼굴이 차갑게 돌아섰어요. 그럼 이건 뭐야? 왜 이런 걸 가지고 다니는 거야? 혹시 우리를 속이려고. 순덕 씨는 지연 씨가 자신을 의도적으로 속였다고 확신했습니다. 역시 믿을 수 없는 애야. 처음부터 뭔가 이상했어. 상황이 더 악화되었죠. 견디다 못한 지연 씨가 마침내 진실을 고백했습니다. 1년 전에 아이를 잃었어요. 지연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온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순덕 씨의 얼굴에서 분노가 사라졌어요. 왜 그 얘기를 안 했어? 순덕 씨의 목소리가 떨리더군요. 말할 수 없었어요. 어머님이 아이 얘기만 나오면 그렇게 신경 쓰시는데 제가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고 하면 더 실망하실 것 같아서.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순덕 씨가 지연 씨를 꽉 안아준 거예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연 씨는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는 것을 처음 봤다고 해요. 항상 강해 보이기만 했던 시어머니도 상처받을 줄 아는 사람이었던 거죠. 하지만 여러분, 진짜 반전은 아직 남아 있었어요. 그날 밤, 순덕 씨가 지연 씨를 조용히 불렀어요. 지연아, 엄마 얘기 좀 해줄까? 그리고 자신의 숨겨진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엄마도 첫 아이를 잃었어. 지연 씨는 깜짝 놀랐어요. 순덕 씨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시어머님이 나한테 그러셨어. 아이 하나 제대로 못 지키는 며느리가 뭐가 대견하냐고. 여러분, 이게 바로 이중반전의 순간이에요. 지연 씨와 시어머니 순덕 씨가 똑같은 상처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그렇게 했구나. 순덕 씨가 자책하며 울었어요. 내가 받았던 상처를 너한테도 주고 있었어. 그제야 순덕 씨의 진짜 마음이 드러났습니다. 민호를 잃을까봐 무서웠어. 큰아들은 이혼하고 둘째까지 잃으면 난 정말 아들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어머니의 절박한 마음이었던 거예요. 며느리를 미워한 게 아니라 아들을 빼앗길까봐 무서워했던 거죠.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었어요. 놀랍게도 지연 씨와 순덕 씨는 함께 송편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지연 씨가 어색하게 물었어요. 응, 그런데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마. 조금 삐뚤어져도 정성이 들어가면 맛있어. 순덕 씨가 웃으며 대답했죠.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지연 씨는 시어머니의 과보호가 사랑의 다른 표현임을 알았고, 순덕 씨는 며느리에 대한 자신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지연아, 앞으로는 아이 얘기 안 할게. 너희 둘이 결정할 일이야. 순덕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어머님. 언젠가는 분명 좋은 소식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지연 씨가 처음으로 자연스럽게 웃었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지연 씨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어머님께 고마워해야겠어. 갑자기 왜? 나를 진짜 가족으로 받아주셨거든. 그로부터 한 달 후, 지연 씨는 시어머니께 안부 전화를 드렸다고 해요. 더 이상 의무가 아닌 진심 어린 관심으로 말이죠. 순덕 씨도 며느리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보기 시작한 거죠. 그해 크리스마스, 정말로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연 씨의 임신 소식과 함께 진정한 가족의 울타리가 완성되었어요. 상처받은 두 여인이 서로를 치유하며 새로운 사랑의 형태를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때로는 우리가 상대방을 미워한다고 생각할 때 실제로는 서로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조금만 더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원수 같았던 관계도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따뜻한 마음으로 보내세요. 감사합니다.